네.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이 수많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주목할 만한 인물 한 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격리 직원 조모 씨가 오늘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로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라고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TBS가 자랑하는 시사 프로가 있습니다. 그 진행자인데요. 장윤선 기자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사 나누고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얼마가 됐죠? 이제 한 3주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응은 좀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사장님 듣고 있을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도 지금 특종 많이 하던데, 이슈파이터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기자의 꿈이죠, 사실. 네, 잘 안 됩니다. 근데 파이팅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안팎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장윤선 기자를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신 이유가 이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오늘 이슈파이터에서 주목할 내용이 지금 방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뜸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오늘 이슈파이터에서 방송된 내용 잠깐 듣고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분명한 비자금은 덩어리가 2개다. 그게 핵심이에요. 각자 이제 저는 그 비자금인 줄 알고 100억을 계속 혼자 얘기한 거고 네. 김동혁 씨는 그 140억이 그 돈인 비자금인 줄 알고 혼자 같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운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슈파이터에서 방송됐던 내용의 지금 한 대목인데요. 네. 일단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18년 다스 운전기사로 알려져 있는 김종백 씨인데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비단 운전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여러 대목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운전기사 했던 사람 치고는 다스 내부의 일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전만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또는 그 이상은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다스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일들을 대신해서 처리한 일종의 비서. 그리고 특히 이분이 운전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스 감사실에서 5년간 근무한 대리예요. 그래서 김대리, 내부에서는 김대리, 그리고 운전기사일 때는 김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상은 회장의 경우에는 김군, 김구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네. 다스 내부의 직원들은 김대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조모 씨가 소환이 됐는데요. 이 조모 씨하고는 입사 동기예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굉장히 많이 알고 지냈고 최근에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톡을 보냈다. 조모 씨한테? 네. 전화는 하지 않고 톡을 보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스와 관련된 상당한 내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부 제보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키맨. 키맨. 검찰 수사의 키맨이고 그렇죠. 진실을 찾는데 키맨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공익 제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김종백 씨 우리 지금부터 발음 조심합시다. 김종배? 네, 김종백 씨. 김종백 씨가 지금 이슈파이터에 나와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들었지만 비자금이 2덩어리다? 네. 한 덩어리가 아니라 2덩어리다?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들으면 140억 거든 100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각각 한 덩어리 한 덩어리 2덩어리 이 주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너무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종합을 다시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에 120억 원을 횡령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 사건은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0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20억 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을 수표로 발견을 했는데 120억 원뿐만 아니라 20억,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한 20억이라는 덩어리가 더 있고 이걸 합쳐서 당시에 140억 그러면 규모가 있는 거고요. 세간에 120억에서 시작해서 20억을 불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140억짜리였는데 정호영 특검은 20억은 못 찾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것이 처음에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다스의 이 조모 씨뿐만 아니라 네. 그 위에 권모 전무가 있고요. 그 네. 위에 이제 김성호 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 세 분에다가 협력업체 이모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한 팀으로 이 120억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렇게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처음에 80매덕인데 이거를 맞아요. 그 이모 씨가 불려서 120억으로 만들어서 120억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요. 근데 그런 보도가 있었죠. 실제로 이 120억에다가 20억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치면은 김종백 씨가 오늘 저희 프로에 나와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140억 규모의 비자금 덩어리가 하나가 그렇죠. 있고. 하나가 있고. 그다음 그리고 100억 얘기는 뭐예요? 100억은 또 다른 형태의 비자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확인된 것이 140억, 100억 이렇게 두 덩어리인데 네. 이것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 제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이렇다는 덩어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이 120억도 수표였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100억 원도 수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자금에 대한 통령. 현찰이죠. 근데 그걸 수표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특검이 사실상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민변 등으로부터 고발되어서 특수직무 유기 사건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네. 수표였기 때문에 덮을래야 덮을 수 없었던 결정적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횡령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참여연대 의혹 제기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건데요.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의 경우에는 장부와 관련해서 다스가 당시에 수기로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장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염두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140억이라고 하는 비자금과 100억이라는 비자금이 흘러 어디로 갔느냐. 네.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40억부터 이야기를 하죠. 네. 자, 140억은 흘러 이게 얼마 전에 공개된 녹취록. 네. 영감이 시영이 시켜서 140억 갖고 오라고 해서 네. 이상은 회장한테 갔더니 동행이 간다고 했다는 그 녹취록. 네. 그게 이 140억입니까? 그 140억이죠. 그게 아마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찌됐든 그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감이 누구냐. 그렇죠. 또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한 영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언론은 다들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있어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영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이상은 회장인 것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140억을 누가 관리했는지, 그러니까 이동형 부사장이 관리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동형 부사장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지금 아직 두 제보자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검찰도 조사를 해야 되는 대목 같습니다. 저는 그 녹취록 보면 제일 궁금했던 게 영감이 가져오라고 시킨 것까지는 녹취록에 나오는데 네. 이동영 씨를 찾아가서 네. 받아서 영감님한테 갖다 준 건지 아닌지는 아직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 상황은? 그렇죠. 그것은 아마 검찰이 밝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100억짜리 수표는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이 100억짜리 수표에 대해서는 김종백 씨가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체적인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것을 김진 총괄 부사장하고 같이 찾아서 외환은행 경주 지점에서요. 같이 찾아서 본인은 그냥 회사를 왔고 이 김진 부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한테 건넸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실을 그 이튿날 이상은 회장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100억짜리 한 장짜리 수표라는 한 장짜리 수표. 한 장으로 끊었다고요? 그렇죠. 추적하려면 해봐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건데 그거 추적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계사인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쯤 검찰은 이미 이 100억 원이 누구에게 귀착됐을 것이라는 정황을 확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수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정호영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 돈은 둘 다 꼬리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140억도 물론 영감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되지만 지금 언론이 그 추정하고 있는 MB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MB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100억짜리 수표도 MB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한테 건네졌다면 그것도 MB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종 귀착되면 결국은 MB가 되는 거네요. 종합을 하면 정리라면.
뭐 의혹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네. 확인은 검찰이 해줘야 된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예. 일단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그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일부 언론이 제가 알기로는 시사인이 그 김종백 씨를 지난해 인터뷰하면서 일부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네. 특검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다스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래된 의혹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속된 의혹인데,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시절에도 이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오니까 당시에 이 자료들 있잖아요. 다스 관련된 자료를 아마 일부 언론이 뭐 삼공장에 뭐 자료를 묻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죠. 이 자료를 파기. 예. 지시, 이거 파기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자료가 파기되고, 이게 이제 증거인멸인 것이죠. 근데 그 폐기된 내용을 좀 보면, 실제로, 공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BBK 관련 자료, 그리고 또 돈을 주고받는 등의 영어로 된 문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MB 사인이 있었다. 그리고 MB 사인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공문 형식으로 된 BBK 관련된 자료 주고받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등에 대한 뭐 영어로 관련된 문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공문이잖아요. 공문.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드는 공문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 그러면 결제 라인의 결제 라인인 거죠. 결제. 그러면 이 얘기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백 씨하고 같이 이 사건을 했었던 당시에 다스 총무 4급 사원인 김모 씨가 최근에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김종백 씨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상공장에 구덩이를 파고 건설 장비를 동원해서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근데 이게 막 그러면 앞뒤가 잠깐만요. 막 헷갈려서 나오니까 많은 헷갈리실 것 자료 같아요. 파기를 지시한 사람은 나왔습니까? 증언이? 당시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권전무, 문부장, 손대리의 협의하에 자료를 옮기고 폐기하였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막 검찰이 오니까 이걸 급하게 막 치워야 됐던 거예요. 근데 급하게 치우는데 치울 수가 없어서 다스 직원들이 모든 자료를 회계 자료를 숨기고 불태우고 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막대한 분량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1톤 트럭 3대 분량의 회사 관련 서류를 부산 방향 양산국도 옆에 고물상으로 옮기고 파쇄해서 처분했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이에요. 그래요?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에요. 진술조서. 그래요? 예. 진술서죠, 진술서. 이 내용은 검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권전무 이하 몇몇이 실무자가 협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상식적 판단에 한번 좀 맡겨보도록 지금 하고. 이 권전무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김성호 전 대표 이 두 사람은 현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대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현대건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알겠습니다.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하나하나 조각 사실을 찾아가면서 퍼즐을 맞추는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모든 것들을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다만 단서가 되고 조금 더 진척이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트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오늘 좀 종합 정리하는 이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슈파이트의 진행자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또는 그 이상은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다스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뭐 일들을 대신해서 처리한 일종의 비서. 그리고 특히 이분이 운전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스 감사실에서 5년간 근무한 대리예요. 그래서 김대리, 내부에서는 김대리 그리고 운전기사일 때는 김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상은 회장의 경우에는 김군, 김구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네. 다스 내부의 직원들은 김대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조모 씨가 소환이 됐는데요. 네. 이 조모 씨하고는 입사 동기예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굉장히 많이 알고 지냈고 최근에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톡을 보냈다. 조모 씨한테? 네. 그 전화는 하지 않고 톡을 보내서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분명한 비자금은 덩어리가 두 개다. 그게 핵심이에요. 각자 이제 저는 그 비자금인 줄 알고 100억을 계속 혼자 얘기한 거고 네. 김동혁 씨는 그 140억이 그 돈인 비자금인 줄 알고 혼자 같이 막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운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슈파이터에서 방송됐던 내용의 지금 한 대목인데요. 네. 일단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18년 다스 운전기사로 알려져 있는 네. 김종백 씨인데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예. 비단 운전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여러 대목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운전기사 했던 사람 치고는 다스 내부의 일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전만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다스와 관련된 상당한 내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부 제보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키맨. 키맨. 검찰 수사의 키맨이고 그렇죠. 진실을 찾는데 그렇습니다. 키맨이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공익 제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김종백 씨, 우리 지금부터 발음 조심합시다. 김종배. 네, 김종백 씨. 김종백 씨가 지금 이슈파이터에 나와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들었지만 비자금이 두 덩어리다? 네.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어리다? 지금 그러니까요. 좀 전에 제가 들은 140억 거든 100억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각각 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 주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너무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얼마가 됐죠? 이제 한 3주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응은 좀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사장님 듣고 있을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도 지금 특종 많이 하던데 이슈파이터에서. 그 이슈 파이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기자의 꿈이죠, 사실. 네, 잘 안 됩니다. 근데 파이팅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안팎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장윤선 기자를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신 이유가 이 다스의 비자금과 네. 관련해서 오늘 이슈파이터에서 주목할 내용이 지금 방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뜸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오늘 이슈파이터에서 방송된 내용 잠깐 듣고 네.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이 수많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주목할 만한 인물 한 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격리 직원 조모 씨가 오늘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로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라고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TBS가 자랑하는 시사 프로가 있습니다. 그 진행자인데요. 장윤선 기자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사 나누고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